안녕하십니까? 평생공부 정라파엘라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준비 1단계 기출무작정 읽기 방문각 페이지 364입니다. 파트 3 제3과목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재배기술입니다. 1절이네요. 종자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산소를 공급하면 종자 수명 연장하지 않고 감자에 싹이 틉니다. 산소 공급하면 호흡을 시작해서 싹이 틉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차가운 곳에 호흡을 억제해서 씨를 수명 연장하고요. 흡습을 방지합니다. 물 먹으면 발화하기 시작합니다. 종자를 건조시켜도 그래서 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건조된 종자입니다. 벼 자체가. 건조 종자를 용기에 넣고 밀폐시켜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입니다. 2번 피손해평가사는 가지의 종자 발화율이 낮아 고민하고 있는 육묘 농가를 방문하였다. 이 농가에서 잘못 적용한 영농법은 뭘까요? 1번 보수성이 좋은 상토를 사용하였다. 물 잘 공급하는 상토 사용했고요. 통기성이 높은 상토를 사용하였다. 그렇다. 오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광투가가 높도록 상토를 복토하였다. 상토를 복토하는 경우는 광투가가 오히려 낮아집니다. 이게 지금 씨가 있고 보슬보슬 상토를 덮어뒀는데 광투가가 높다는 것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 자체를 좀 헷갈립니다. 저는. 어쨌든 광투가가 낮아집니다. 폐하가 교정된 육묘용 상토를 사용하였다. 교정돼 있어야 되겠죠. 뭐 가지 발화에 좋다든지 하는 거로. 3번 문제 들어갑니다. A농가가 실시한 휴면타파 처리는 휴면타파라는 것은 이꼬르 종자 발화겠죠. 이제 종자 발화를 하기 위해서 휴면타파죠. 그 대신 종자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를 휴면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A 농가에서는 작년에 콩의 발화율이 낮아 생산량 감소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 금년에 콩 종자의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 휴면타파 처리를 하여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어떻게? 종파 파상 처리인데 콩이 씨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얘를 이렇게 상처를 줍니다. 그럼 상처 준 곳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겠죠. 이거 종피를 파상한 껍질을 벗겨주는 거야. 씨 껍질을 벗겨줬다 처리한 겁니다. 훈중 처리는 찌면은 콩은 어떻게 삶아지겠죠? 코리친 처리는 뭐냐면은 씨 없는 수박 감수 분열 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분열하지 않고 한쪽으로 끌려가서 중복 유전자 때문에 하는 걸 처리하는 겁니다. 토마토톤 처리는 토마토 재배의 착과제로 이용됩니다. 토마토톤 욕심 계열이었나? 어쨌든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2절로 들어가네요. 영양 번식과 육묘 재배 기술이 합해져서 나오나 봅니다. 1번 무성생식에 비해서 종자 번식이 갖는 상업적 장점이 아닌 것은 무성생식은 뭔가요? 뭐 삽목 같은 거 그냥 잘라가지고 놓으면 그대로 크는 게 무성생식이고 유성생식은 암수가 있는 걸 유성생식이라고 하죠. 종자 번식이 갖는 상업적 장점이 아닌 것은
대량 생산이 용이한 것, 결실 연령이 단축된다. 늘어나겠죠. 종자 번식, 대량 체종 번식이 가능하다. 취급이 간편하다. 종자 번식, 종자 번식이고 얘는 영양 번식이랑 둘이 나누네요. 쏘리. 지금 한마디로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냥 삽목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종자 번식은 유전적 변인데, 그러니까 암수 꽃피는 것 같은 거, 우리 지금 뭐 작물을 하고 있으니까 사과라고 할까요? 제일 편하니까. 종자 번식이 갖는 거는 대량 체종과 대량 번식이 가능하고 취급이 간편하고 수송과 저장이 용이하고 단점은 변이가 있고 개와 결실에 이르는 기간이 길다. 이건 뭐 영양 번식은 그냥 꽂으세요. 그러면 막바로 크거든요. 국화 같은 경우도 잘라가지고 하면 대신 다 일일이 손으로 잘라야 되니까 오히려 불편하죠. 어쨌든 무성생식에 비해 종자 번식이 가는 상업적 장점이 아닌 것은 답은 2번. 그냥 외우고 갑시다. 일단 원거리 이동 용이하다. 우량종 개발이 가능하다. 뭐 그 열등한 걸 같이 해가지고서는 막 초우성도 만들 수 있고 하니까. 됐고 2번 종자 번식에서 자연 교잡률이 4% 이하인 자식성 작물에 속하는 것은 했네요. 토메이토라고 일단 먼저 알고만 갑시다. 자식성, 타식성 나중에 한번 쇼트 찍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가수분으로 수분수가 필요 없는 가수는 3번 캠베럴리 포도군요. 신고배, 꽃피고, 벌 문제되고, 후지사가, 미백도 복숭아 다 아니고 수분수가 필요 없는 것은 캠베럴리 포도라고 생각하세요. 영양 번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과수의 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다. 모주의 유전 형질이 똑같이 후대 계승된다. 이거 영양현식이 아주 적이고. 번식체의 취급이 간편하고 수송 및 저장이 용이하다. 우리 아까 1번 답이었잖아요. 이렇게 답으로 지금 하고 갑니다. 종자 번식 장점 이렇게 외우고 가세요. 종자 번식이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산이 된다. 그렇다. 5번 다음이 설명하는 번식 방법은 번식하고자 하는 모수의 가지를 잘라 다른 나무 대목에 붙여 번식하는 방법은 뭐다? 4번 접하는 거예요. 삽목은 잘라서 그냥 여기에 툭 꽂는 거고요. 접목은 모체로부터 분리해가지고 상토에 꽂아가 번식하는 거. 이거 삽목이고, 그렇지, 삽목이고. 잘라서 다른 나무에 붙여 이렇게 붙인다는 말 표현 들어오면 접붙여라고 생각하시고 접목으로 가세요. 접목. 6번 다음이 설명하는 번식 방법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식물의 잎, 줄기, 뿌리를 모체로부터 분리하여 상토에 꽂아 삽질처럼 꽂아서 번식하는 방법. 삽목. 뿌리 부근에서 생겨난 뿌리나 부정알을 나누어 분식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부추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있어. 파 같은 것도 있어. 이렇게 시작해서 뿌리 같은 걸 나눴어. 이렇게 샥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나눌 뿐 분주라고 한다. 파라고 생각하세요. 나눠 분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삽목 번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삽목은 잘라가지고 삽질하듯이 화분에 일단 꽂아. 삽목 번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과수의 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렇다. 영양 번식의 특징이었잖아요. 2번 모주의 유전 형질이 그대로 계승된다. 빨간 국화는 빨간 국화되고 하얀 국화는 하얀 국화되고 종자 번식이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산이 된다. 장점이에요. 이게 영양 번식에. 수세를 조절하고 병해충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가지의 정지와 전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병해충 수세 조절. 수세 조절가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생겼으면 막 잘라져요. 다닥다닥 붙은 걸 잘라주고 이런 가지 정정이에요. 저 전정가위 2개나 있습니다. 8번.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포도무화과 등에서와 같이 생장이 중지되어 약간 굳어진 상태의 가지를 삽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숙지삽. 오래된 삽이라는 거예요. 숙련된 나무까지라고 해요. 아, 이렇게 할까요? 생장이 중지되어 굳어진 상태의 아무리 그래도 숙련됐단 말이에요. 숙련된 가지란 말이에요. 숙련된 가지. 숙쥐삽. 사과, 복숭아, 감귤 등에서와 같이 1년 미만의 연한 새 뭐예요? 신초삽. 이렇게 가십시다. 농가에서 널리 이용하는 엽삽에 유리한 작물이 아닌 것은 엽삽이라는 것은 엽을 꽂아요. 차, 엽을. 나뭇가지가 엽인데 엽을 꽂아요 화분에 뿅뿅. 이게 근데 메리골드. 아, 은근히 좋죠. 메리골드. 메리농가 알고 있어요. 보령에 유명한 데 있어요. 근데 이게 메리골드는 어떤 거예요? 엽삽이 아니래요. 그 보령의 유명한 메리골드 미친서강 마을에서는 메리골드를 엽삽하지 아니한답니다. 종자번식 한답니다. 아, 그 집은 종자번식을 하겠군요. 10번. 작물의 치목번식 방법 중에서 가지의 선단부를 휘어서 이렇게 해서 휘어서 휘묻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선취법. 선취법. 그림 볼까요?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를 이렇게 휘묻어가지고 이거 보통법이네 내가 하는 건. 선취법은 뭐야? 여기다 꽂아. 선취법. 가지의 선단부를 휘어서 묻었군요. 얘는 보통법이고. 자, 다시 그려줄게요. 가지를 꽂아 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시옷 같죠? 선취법. 이렇게 꽂을까요? 이렇게 꽂을까요? 화살로? 이렇게 선취법입니다. 다음 설명의 영양번식 방법은 양취법. 이렇게 양. 오래된 가지를 발근시켜. 가지를 잘라가지고 발근을 시켰대요.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꽂잖아요. 화분에다가. 그러면 세상에 뿌리가 나와요. 신기하죠? 발근시켜 떼어낼 때 사용한다. 발근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미리 박피를 해준다. 요게 지금 요거 아니고요. 여기 해가지고 박피해가지고 요거네요. 이 이름이 뭐라고요? 고치법. 높은 데서 취하는 뿌리다. 높은 데서 취하는 뿌리가 뭐라고요? 고치법. 아시겠죠? 이 그림 생각하세요. 고치법. 양치법이라고도 한대요. 양쪽에 1, 2, 차차차. 그래서 양치법이라고도 하고 고치법이라고도 하고 오래된 가지를 잘라서 그렇군요. 12번. 다음이 설명하는 치목번식 방법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고무나무와 같은 관상수목에서 낮은 수목에서 줄기나 가지를 땅속에 휘어 묻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도 안 되고 선취법도 아닐 거예요. 발근시키는 치목 방법. 그렇죠. 당연히 보통법이랑 선취법이 쉬우니까 그게 안 될 경우에 하겠지. 이 양치법이라는 거는 양치법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좀 아까 했잖아요. 그걸 한다. 니은 모식물의 기부에서 새로운 측지가 나오게 한 후 끝이 보일 정도로 흙을 덮어서 뿌리가 내리면 잘라서 번식하는 방법이라는데 선취법이 아니고 성토법. 토닥토닥 성토법.
성토법. 이게 지금 성토법이에요. 성토법인데 어떻게 했냐? 성할성, 묻어떼기. 요렇게 가지를 요렇게 한마디로 성토법은 성한 가지라고 합시다. 성한 가지를 어디다가 땅에다가 토닥토닥 했어요. 모식물의 기부에서 새로운 측지가 나오게 한 후 기부에서 측지가 나오게 한 후 얘를 이렇게 잘랐구만. 자, 기부입니다. 기부에서 새로운 측지가 나오게 한 후 옆에 이렇게 옆까지 나오게 한 후 끝이 보일 정도로 흙을 덮어가지고 뿌리가 내리면서 자라게 하는 거. 여기다가 여기가 지금 나온 거야. 지금 측지에 나와가지고 한 거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너 뿌리다 한 거. 성토법, 토닥토닥 성토법. 다음 가수 전모법의 분류 기준은 절접, 자를 접, 아접, 눈을 떼서 할접, 혀접, 호접. 따란 방법이에요. 방법. 방식에 따라서. 이것도 가능하면 쇼츠를 찍을까나 말을까나. 이거까지가 필요가 있을까요? 14번 수박 재배 농가에서 대목을 사용하는 접목 재배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대목을 사용하는 접목 재배로 방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덩굴쪽인병. 수박 덩굴쪽인병 원체 유명해요. 그럼 근경으로 영양 번식을 하는 작물은 근경이라. 땅속 줄기인데 생강연, 박하홉, 독일 붕꽃. 그래서 답은 칸나, 독일 붕꽃. 이거 독일 붕꽃이 아이리스인데. 칸나 아이리스. 6번 인경으로 작물 번식한 것은 모두 그런 것은? 나리, 백합나리, 마늘, 양파 드시지요. 몸에 좋답니다. 이렇게 할까? 백합나리, 마늘, 양파 몸에 좋으니 두 개군요. 기억니은. 형태에 따른 영양 번식 기관과 작물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나리. 이게 좀 아까 외웠잖아요. 백합나리, 마늘, 양파 몸에 좋다니 드시지요. 양파가 인경인데요. 너도 땡. 괴경. 3번 땡. 1번이네요. 얜 괴근이에요. 괴근. 고구마가 우리 씹히는 거 있잖아요. 뿌리예요. 뿌리에서 나온 줄기란 말이죠. 18번 무균 상태에서 인공배지에 배양하여 다량의 식물을 생산하는 번식 방법은 뭐다? 조직배양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다? 조직배양은 이번에 가십시다. 외우십시다. 식물의 세포 조직 또는 기관이 완전한 식물체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형성론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거 있잖아. 옛날에 그 플라나리어스인가? 여기 잘라도 또 생겨. 잘라도 완전체가 돼. 요거 잘라서 보내도 완전체가 돼. 요거 잘라서 보내도 완전체가 돼. 이게 완전체가 되는 거를 우리 생물학적 용어 정도로는 전형성능이라고 해요. 전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전형성능 이렇게 하면 됩니다. 2번 일반적으로 딸기와 감자의 무병주 생산을 위한 방법은 조직배양이죠.
육묘 재배의 이유가 아닌 것은 과체류 재배 시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렇다. 벼재비 시 감자와 1년 이작이 가능하다. 그렇다. 봄 결국 배추 재배 시 추대를 유도할 수 있다. 추대 유도는 뭔데요? 꽃피라고 하는 거가 필요가 없는데 육묘는 맹류 재배 시 생육 촉진으로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수확기 조정인데 2번만 설명할게요. 벼를 논에 그냥 뿌리면 논이 차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양을 하잖아요. 육묘해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감자 캐고 이양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이작. 한 농지에. 자, 22. 시설 제외 농가를 찾은 A 손해평가사의 육묘에 관한 조언을 옳지 않은 것은 추락이 조절이 가능하다. 추락이 조절. 그렇죠. 유기질 육묘 상토와 피트모스를 추천하였다. 육묘 상토로 피트모스 좋아요. 피트모스 좋아요. 대체적입니다. 유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양하면은 그 직파보다는 병해충에 덜 노출되기도 하고 맞춰 심을 수 있으니까 좋죠.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동식 벤치보다 고정식 벤치 추천하였다. 공간 활용, 이동식 벤치. 그거죠. 뭐 공간 활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뭐 베드가 있다면 시설하우스래잖아요. 드르륵 왔다 갔다 하는 이동식 벤치 의자 이거랑 고정식이 뭐 여기 다 앉아 있어요. 공장처럼. 여기 표현이 그렇죠. 다음이 설명하는 재배법은 양액 재배를 베드를 허리 높이까지 설치해야 돼. 이거 고설 베드예요. 그걸 베드라고 하거든요. 고설 배지. 그걸 배지라고도 하고 고설 베드라고도 하고 고설 재배죠. 허리 높이까지 높이 와가지고 서서 일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딸기 같은 게 있고 요즘은 뭐 제가 해준 거로는 산체리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뭐였어? 육묘용 상토에 이용하는 경량혼합 상토 중 유기물 재료는 아까 나왔었는데 피트모스였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거 육묘 상토로 피트모스를 추천하였다 했는데 피트모스만 깔아도 땅 상토 같은 효과를 냅니다. 25번 상토로 사용되는 유기질 재료를 모두 고른 것은 뭐 당연히 이거겠고요. 그 다음에 펄라이트 수태? 수태가 뭐요? 수태가 뭐지? 수태 뭐라고 하지? 수태? 수경재배인가? 모르겠네. 이걸 유기질 재료를 모두 고른 것은 표현이 잘못된 거야.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드르라이트는 다 무기질이고 수태 확인 나중에 확인할게요. 이 표현이 좀 낯섭니다. 26번 화훼작물의 플러그묘 생산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좁은 면적에서 이게 플러그묘 대량 육묘가 가능하다. 당연하죠. 최적의 생육 조건으로 다양한 규격묘를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어쨌든 노동 집약적이며 관리가 용이하다. 그렇죠. 정밀 기술 필요 없으면 나도 합니다. 여러분도 할걸요? 근데 지금 답은 답이네. 정밀 기술이 요구된다? 아 그런가요? 그렇다고 칩시다. 요거 표현이 지금 좀 애매해요. 나왔으면 헷갈리고 찍었을 것 같아요. 채소류 됐고 재래육묘에 비해 플러그묘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잘 나오긴 하더만 이거가 플러그묘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플러그묘는 기계와 자동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노동력이 절감된다. 제가 이걸 좀 말뜻이 낯설었네요. 노동 집약적이라는 거는 노동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아, 그러면 이거 지금 해결되네. 뭔 소린지.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이고라는 관리가 용이한 건 맞는데 이거는 진짜 그 왜 우리도 하루 모여가지고 하면은 이거 여기 플러그며 플라스틱에다가 이거 한단 말이죠. 이게 127구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하는데 무슨 그렇게 노동이 집약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노동 집약적. 노동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건 아니다. 이것도 노동이 굉장히 필요하다.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데 그렇지 않다. 노동이랑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풀어보면은 작물의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확기 및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렇다. 낮을수록 이런 건 안 됩니다. 적당히 하죠. 다 산성 토양에 맞는 게 있고 알카리성 토양에 맞는 게 있고 중성 토양에 맞는 작물이 있을 텐데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노지 정식 전 경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아주 온실속의 화초들은 밖으로 나올 때 야곰야곰 춥게진다든지 야곰야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육아할 때도 그렇잖아요. 4번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가 가능하다. 그렇다. 너는 씨를 뿌리거라. 나는 여기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겠노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너는 씨를 뿌리거라. 나는 너가 단 다음에 기르겠노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럼 이거 확인합시다. 육묘는 보통 폐하 5.5에서 6.8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성은 아니고요. 약산성? 미산성과 약산성의 차이도 지금 솔직히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제가 헷갈려가지고 약산성이 다 있어요. 이게 구간이 이름의 구간이 미산성의 구간, 약산성의 구간이 있는데 제가 그걸 지금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네요.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파에 비해 종자가 절약된다. 그렇다. 여기 막 파매기고 막 새들이 쪼아먹고 2번 토지 이용도가 높아지죠. 이렇게 너는 먼저 육묘하는 동안 딴 애 키우고 얘 아웃하고 얘가 들어오면 되니까. 직파에 비해 발화가 균일하죠. 그렇죠. 아예 뭐 육묘가 싹 안 난 거는 뭐 안 하면 되니까 발화가 균일하고 똑같은 온도 저길 주니까 노지보다야. 아니 그냥 직파보다야. 4번 수확기 및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30 채소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직파에 비해 절약된다. 그렇다. 뭐 이 소리. 육묘기의 환경 관리 및 병해충 방지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은 그냥 한꺼번에 같이 죽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거가 환경관리, 육묘 환경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육묘를 보통 농가에서 직접 안 하고 해놓은 걸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추 같은 것도 그렇고 벼도 그래서 육묘하는 데에서 사오는 데가 많아 요새는. 옛날엔 다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해가지고 파는 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은.